안녕하세요. 배장현 편입영어입니다. 오늘은 22학년도 성균관대 인문계열 46, 47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요. 트레이드오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트레이드오프라는 단어는 요즘 편입시험에서 계속 등장하는 유행어입니다. 자, 트레이드오프가 뭔지 아는 것이 첫 번째 학습 포인트입니다. 자, 트레이드오프란 서로 대립되는 요소 사이에서 그 둘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으므로 결국 선택을 해서 맞춰야 하는 균형을 말합니다. 자, 영어로 영영사전을 볼까요? 당신이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in which 당신은 골라야만 합니다. 어떤 균형, 둘 사이의 균형, 둘 사이에서 균형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란 원래 서로 대립되는 상반되는 요소라서 cannot be had. 동시에 가져질 수는 없는 겁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즉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 이익을 보려면 그 이익과 상응하는 정도의 희생이 따르는 관계. 그걸 트레이드오프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항상 플러스만 가져갈 수 없고 그 플러스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마이너스를 당신이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거래나 교환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상대방과 거래를 하려고 하면 뭐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주고 또 동시에 뭔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take는 내가 이득이니까 이렇게 플러스로 표현하고 give는 내가 줘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즉 give and take의 관계를 트레이드오프라고 한다는 거죠. 교래에서 어떤 거래에서 something that you do not want. 당신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원치 않는 그걸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죠.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뭔가 가지기 위해서는 뭘 당신이 원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주고 싶지는 않아요. 주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줘야 된다는 거죠. 뭐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받기 위해서 이런 관계입니다. 자, 예문을 볼까요? There is a trade-off의 관계가 있다. Give and take의 관계가 있다. 뭐가? 어떤 약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익과 자, between A and B의 관계잖아요. between A and B. 자, 약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과 그 약물이 주는 부작용의 위험 사이에는 뭐가 있다? 어떠한 트레이드오프가 있다. 일방적이지 않고 뭔가 교환 관계가 있다. 혹은 절충 관계가 있다. 교환 관계가 있다. 혹은 절충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give and take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의역해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 보시면 자, 이 트레이드오프 이론은 states 말한다. 대디아라고 firms determine 회사들은 결정한다고 ratio 비율을 결정한다고 무엇을 equity 그러면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은 비단지고 가지고 있는 원래의 순자산을 말하죠. 그러면 순자산과 borrowing 돈 빌려온 거죠. 차입자본.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순수자본이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 있는데 또 이 100만 원을 담보로 해서 또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왔어요. 100만 원을 대출했어요. 100만 원을 대출했다. 그러면 요 비율이 지금 뭐가 되겠어요? 1대1이 되는 거죠. 1대1.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경제 사정이 좋은 회사라면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 비율이 1,000만 원인데 대출금은 100만 원밖에 없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비율이 10대1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 순수 자기 자본을 자본과 대출금 혹은 차입 자본 사이의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비용과 편익을 주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무조건 자기 자본을 많이 가지는 것이 이익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경제학에서는 때로는 이자율이 싸면 대출금으로 어떤 투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편익 분석에 따라서 어떠한 차입자금과 순수자본의 비율을 결정한다라는 것이 트레이드오프 이론이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이 트레이드오프라는 개념이 지금 요즘 편입에서 너무나 인기 있게 나오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챙겨두시고요. 자, 중요 개념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요 개념 어휘들. 자, 먼저 in the same vein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같은 맥락에서 이런 뜻이죠. 이 vein이라는 단어는 정맥, 우리
피가 흐르는 정맥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alternative 참 많이 쓰는 단어죠. 대안, 명사일 때는 대안이고요. 그 다음 형용사일 때는 대체 가능한 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이상의 방안이 있어요. A도 있고 B도 있는데 어떤 우리가 C라는 길로 가기 위해서 C라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A로도 갈 수 있고 B로도 갈 수 있을 때 우리는 A와 B는 서로 얼터너티브 관계에 있다. 얼터너티브 관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D도 있을 수 있어요. D로도 C에 갈 수 있다면 D도 여러 얼터너티브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스티브이 딱딱한, 경직한이라는 뜻의 형용사니까 동사와 전미사 en을 붙여서 en은 항상 make,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만들다, 경직시키다, joint, 관절, fade, 점점 희미해지다. 컨템프트 경멸 깔보는 거, 프로스펙트 전망, 자 dread 몹시 두려워하다, 자 sunlit 이때 lit은 우리가 sun이라는 단어와 lit의 결합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lit은 light의 과거분사로 보시면 됩니다. light는 빛을 비추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그것의 과거분사형이니까 햇빛에 의해 비춰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볕이 잘 드는 희망에 찬. 그러면 upland는 높은 땅인데 sunlit uplands 그러면 그렇죠. 최상의 상황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언덕 위에 따뜻한 곳이라는 뜻이죠. 자, go downhill은 아래로 향하는 거니까 악화되고 약화되는 겁니다. 품질이나 건강이. 자, nadir입니다. nadir는 어떤 상황에서 최악의 순간을 말하죠. 반대말은 zenith입니다. zenith.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U밴드에서 여기가 네이러예요. 여기가 네이러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아주 높은 곳에 있다가 점점 하락하더니 이 바닥인 거죠. 바닥을 끼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자, 여기 이제 최상부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피크라고 써도 되고 지니스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 반대말인 네이러입니다. 자, 수거 중에 reach a nadir. 그러면 최하점에 도달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curious. 그 다음에 conventional 다 아시는 단어일 거고요. 자, proxy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proxy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나를 대신하는 사람 혹은 어떤 뭔가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물건이죠. 예를 들어서 당신은 투표를 하셔도 되는데 either A or B 그러면 우리가 A 또는 B죠. 그러니까 in person 그러면 직접이라는 뜻이고요. by proxy 그러면 이건 대리로라는 뜻이에요. 이 by proxy로 외워두세요. 왜? 전치사 by를 쓴다는 사실이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알았죠? by proxy. 지금처럼 반대말은 뭐라고요? in person은 직접 몸소 이런 뜻이고 by proxy는 누군가 대신 할 사람을 시켜서 이런 말입니다. dismal 그러면 음울한, 형편없는 이런 뜻이죠. 그러면 dismal failure 그러면 정말 형편없는 실패를 했다 이런 말이 되겠고 nob이라는 것은 요지, 핵심, 유의어로서 gist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the nub of the matter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 이라는 말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살펴볼까요? 항상 문제를 본다 그랬죠. 자, 빈칸 문제 나왔고요. 빈칸 어휘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관련된 속담을 골라라 그랬어요. 위 글과 관련된 속담. 자,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That relates to above passage. 위 글과 relate to 관련된 속담을 골라라. 속담 문제가 나왔습니다. 속담. 자, 가볼까요? 자, 항상 단락이 몇 개로 구별되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성균관대는 이 단락의 구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무시하지 마시고 3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3개의 단락으로 이렇게 들여쓰기 된 거 3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러면 단락별 주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단락별 주제를. 자,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How they feel. 그들의 기분이 어떨지. About getting old. 나이 들어가는 것에 관해. and 그러면 자 여기 명령문 플러스 and 구문이죠. 뭐뭐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아마 답할 겁니다. 어떻게? 같은 맥락에서 자 누구랑 같은 맥락에서 그렇죠. 모리스 슈볼리에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맥락에서 답할 겁니다. 늙는다는 건 그다지 나쁜 일은 아니야. 왜? 당신이 고려할 때, 뭘 고려할 때? 그것의 대안을 고려했을 때. 자, 그것에 대한 문맥상 뭘까요? 한번 30초 동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데스죠. 죽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늙는다 하고 aging, 늙어간다는 것과 그 다음에 죽는다라는 것은 사실 A 아니면 B라는
어떠한 decline 하는 길에 있어서 decline, 삶이 decline, 쇠퇴쇠락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대체제인 거죠. 천천히 늙어갈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러면 이 에이징의 대체제를 생각했을 때 그다지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즉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선물로 여겨라. 그랬잖아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뭐 yesterday is history. 그렇죠? 어제는 역사고 그다음에 뭐예요? tomorrow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은 mystery고 그렇죠? today is 오늘날만이 뭐예요? is gift다. 이런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today를 오늘날을 선물이라고도 한다. present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서양 속담이 있듯이 지금 모리스 슈벌리에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늙는다는 건 그다지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대안, 죽음에 비하면 이런 말이죠. 자, 늙어가면 겪게 되는 현상들이 열거되네요. 자, 뭡니까? 관절은 딱딱해지고요. 근육은 약해지고요. 시력은 약해지고요. 기억력은 감감해지지요. couple with 뭐와 더불어 오늘날 세상은 부주의할 정도로 대놓고 경멸하죠. 노인들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다 주어예요. 여기까지가 다 주어예요. 열거된 이것들이 다 안 좋은 거죠. 이 노인이 되면 겪게 되는 일들은 fearful, 두려운 어떠한 전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나은. 하지만 그다지 나을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지만 늙는다는 건 아무래도 슬픈 일처럼 느껴지는군요. 자, 그러나 인간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뭐? 바로 노화,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 인생이란 그렇게 천천히 길게 쇠락해 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햇볕이 비치는 아주 잘 나가던 그러한 고지대에서 towards 뭘 향해서 그렇죠. 죽음의 계곡을 향해 계속 하락하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rather 인생이란 U자 밴드의 모양이라는 거죠. U자 밴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U자 밴드는 말 그대로 U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U자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2단락으로 가봅시다. 자, 사람들이 start out 시작할 때 성인의 삶을 시작할 때 그들은 평균적으로 아주 기쁩니다. 그렇죠. 어른이 되면 다들 성년식을 하고 기뻐하잖아요. 상황은 점점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한창 젊은 전성기에서 중년으로 갈수록 until 그리하여 결국 자 reach later 아까 다루었죠. reach later가 무슨 뜻이었어요? 그렇죠. 바닥에 이르게 되죠. 바닥에 이르게 되죠. 흔히 뭐라고 알려진 그렇죠.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그러한 시기에 도착하면 보통 이제 40대 후반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명퇴를 당했어.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이혼이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일들을 겪어. 이런 일들이 이제 보통 중년 이후에 닥치니까 보통 이제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U자 밴드에서 어디에 도달한 거예요? 그렇죠. 네이러에 도착한 겁니다. 네이러에 바닥에 도착한 거죠. 지금까지의 상황은 아주 익숙해요. 놀라운 점은요. 언제 일어나요? 그렇죠. 이 바닥에 도달한 다음에 일어나죠. 비록 사람들이 노년을 향해 감에 따라 그들이 잃어버리는 것들도 있지만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기도 하지만 자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장치가 나왔습니다. 바로 사랑의 하트 표시를 친 양보가 나왔다는 거죠. 양보가 나오면 이 양보의 장치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올도 같은 것이 나왔다. 그럼 뭘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양보절과 주절에서 이야기하는 얘기가 반대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lose가 나왔다. 그럼 뭘 나와야 돼요? gain이 나올 차례라는 거예요. gain. lose의 반대말 얻다. 자, 그래서 이 ol도를 보면서 lose를 보셨다면 뭘 생각하셔야 돼요? gain을 생각하셔야 돼요. 잃는 것도 있지만 gain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ol도를 붙인 겁니다.
자, 아시겠죠? 너무너무나 중요한 지금 룰입니다. 자, 그러면 당신이 노년을 향해 갈수록 뭘 잃어요?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잃어요. 어떤 활력, 아니면 정신적인 날카로움, 아까 기억력 같은 거, 아니면 외모, 그렇죠? 주름 생겨서 쪼글쪼글해지죠? 그러나 또 동시에 얻는 것도 있어요. 뭘 얻을까요?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보냈던 바로 그것. 추구하면서 자, 요 문장을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조금 있죠. 요 what 때문에 그래요. what 때문에. what은 것으로 번역하고요. 앞문장의 필수 요소와 뒷문장의 필수 요소를 동시에 채워줍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니 앞문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무엇을 얻단데. 그 다음에 뒷문장에서는 pursue, 추구하다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뒷문장에서는 pursuing의 목적어이고 앞문장에서는 개인의 목적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고 이걸 바로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번역해 줍니다. 것이라고 해주세요. 시작.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보낸 것, 추구하며 보낸 그것을 얻게 된다. 자, 지금 답을 바로 맞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지를 한번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나는 인생을 명예, 평판을 얻기 위해 보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경력 혹은 직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그냥 성공을 위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 다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단락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빈칸에 나오는 단서를 얻기 위해서는 이 3단락을 자세히 읽으라는 것이 성대 출제자의 요구예요. 자, 가볼까요? 이러한 흥미로운 발견은 생겼다. 어디서? 새로운 분야에서, 경제학의 한 가지에서. 대주격관계 대명사. 뭘 추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다? 좀 더 만족스러운 척도를 추구한다. 돈보다. 자, 인간 행복의 척도. 인간 행복의 척도로서 돈보다 더 만족스러운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지금 단서가 나왔습니다. 자, 뭐라고 했죠? 웰빙입니다. 웰빙.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죠. 인간의 행복. 자, 인간의 행복이라는 단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행복이니까 요렇게 간다라고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관습적인 경제학에서는 돈이 마치 모든 효용에 대한 대체제, 대용물로서 취급한다. 사실 경제학에서는 요 유틸리티가 사실 해피니스거든요. 해피니스. 이 해피니스는 철학에서 쓰는 용어라면 이 용어를 거의 경제학에서는 유틸리티, 효용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물론 심리학자들은 동의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효용이 곧 행복은 아니다. 효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행복의 요소가 있다고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말하겠지만 이 경제학자들은 항상 뭐예요? 모든 것을 계량화시켜야죠. 계산 가능한 숫자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인간의 행복을 효용으로 바꾸어서 사용한다는 말이죠. 프락시, 그렇죠? 대용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경제학에서는 바로 암울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인위치, 그 방법 안에서 이 경제학은 행복에 관해 말할 때, 자, 지금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웰빙으로 한번 나왔습니다. 자, 웰빙이 뭘로 변했어요? 그 다음에 해피니스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다 효용으로 바꿔치기 말하니 이 경제학은 암울한 방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암울한 방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경제학자들은 그죠? 데디아라는 사실에 미심쩍어서 unconvinced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어떠한 사실이 미심쩍어서 이런 말이죠. 자, 뭐가? direct relationship,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돈과 행복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직접적인 관계가 뭐예요? 그렇죠. 좌표를 그렸을 때 이렇게 X좌표와 Y좌표가, 자, X좌표는 돈이고 Y좌표가 행복이라고 했을 때 돈이 많아지면 행복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direct relationship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과 행복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것에 믿지 못하는 일부 경제학자들이 뭐 하기로 했다? 자, go to the nub. 뭐였어요? 문제의 핵심에 도달해 보기로 마음 먹고 행복 그 자체를 측정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46번이 오늘의 학습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46번이. 자, 그래서 여기 처음 2달러 끝에 빈칸이 나왔을 때만 해도 사실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왜? 답이 다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성대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3단락을 읽다 보니까 모두 여기서 한 번, 웰빙에서 한 번, 그 다음에 해피니스에서 2번, 또 해피니스에서 3번이고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는 해피니스라는 단어를 유틸리티라고 쓰고 있고 그리고 이 유틸리티로 대체했기 때문에 뭐예요? 뭔가 암울하죠, 경제학은. 그래서 이 암울한 경제학의 측정 방식에 불만을 품은 학자들이 행복 그 자체를 측정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문장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은 나이 들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요. 아까 보았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잃어가요. 이런 것들. 그러나 또 동시에 뭔가를 얻어요. 뭘 얻는다고요? 그들이 생애를 보내면서 추구해왔던 바로 그것. 바로 뭐죠? 그렇죠. 행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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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문제로 갔을 때 우리가 포함관계가 이해된다는 거죠. 자, 모두 행복의 한 요인들이었던 거예요. 행복의 한 요인들. 그렇죠? 평판을 얻으면 행복해지고 직장에서 혹은 경력을 잘 승진하면 또 행복해지는 것이고 이 성공이란 말도 포괄적이지만 해피니스가 가장 포괄적이잖아요. 왜? 성공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니고 행복의 한 요인이니까. 부유함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유함 자체가 행복은 아니잖아요. 그 행복의 한 원인일 뿐이죠. 자, 그래서 사람 이 U자 밴드인 이유가 이거네요. 자, 나이가 들어서 잃어가요. 건강과 어떤 면에서 생명력, 활기는 잃어가지만 그래서 바닥에 도달해요. 바닥에 도달하지만 또 늙어가면서 그동안 평생 추구해왔던 그 행복을 다시 게인 한다는 거죠. 잃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다 잃기만 하면 네이러예요. 바닥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얻어가는 유밴드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주제잖아요. 자, 그러면 이 글과 어울리는 속담은 뭐겠어요? 이 글과 어울리는 속담은 자, 요거는 21학년도 국민대에서 출제됐던 속담입니다. 자, it ain't 만약 고장 나지 않으면 수리하지 말라. 우리나라 말이 뭐예요?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 잘 작동하고 있으면 괜히 그거 바꾸려고 하지 말라.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 그다음 2번 뭐예요? 부화하기 전 달걀을 헤아리지 말라. 이거는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게 굴지 말라. 하루에 사과 하나는 의사도 멀리한다. 이건 그냥 건강 조언이죠. 사과 많이 먹으라는. 당신의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요거는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의 정석이죠. 투자 포트폴리오. 당신의 투자 내역을 예를 들어서 주식에만 갖고 있지 말고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갖고 있고 그렇죠? 주식 안에서도 삼성전자만 담지 말고 엔비디아도 담고 엔비디아만 담지 말고 또 뭐도 담고 이렇게 투자를 다양화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자,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인생에는 뭔가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잃어버리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다. 이게 바로 무슨 관계예요?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